2004년 3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반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102동 앞 분리수거장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플라스틱 봉투들을 비추고 있었다. 경비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네이비색 작업복을 입은 67세 박종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볼펜이 들려 있었다. 정년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시작한 경비일. 박종수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분리수거장을 정리했다. 흩어진 봉투들을 제자리에 놓고 잘못 버려진 쓰레기를 분류하는 일. 누군가는 단순 노동이라 했지만 그에게는 묘한 의미가 있었다. 오늘은 뭐가 나왔을까? 박종수는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 상단에 또박또박 적힌 제목이 보였다. 우리 동네 쓰레기 관찰 일기.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고 천천히 분리수거함을 살피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구역에는 생수병 12개, 요구르트병 8개, 샴푸통 3개, 종이 구역에는 택배 상자 5개, 신문지 한 묶음. 박종수는 하나하나 세며 공책에 기록했다. 손글씨는 떨렸지만 정성스러웠다. 3월 15일 월요일 플라스틱 23개, 종이류 6개, 캔 4개, 특이사항 304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아기 분유통 5개, 신혼부부 집에 아기가 태어난 모양. 기록을 마치고 박종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쓰레기 하나에도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다. 분유통을 보며 304호 젊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했다. 밤새 우는 아기 때문에 부부가 번갈아 일어났을 풍경. 피곤하지만 행복한 그들의 얼굴. 오전 8시 출근길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박종수는 경비실로 돌아와 공책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다. 사실 이 기록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만의 비밀이었다. 박 경비님, 수고하세요. 503호 중년 남자가 가볍게 인사하며 지나갔다. 박종수는 허리를 굽혀 답례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경비실로 돌아온 박종수는 보온병에서 식어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분리수거장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음 쓰레기가 나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박종수는 다시 한번 분리수거장을 돌아보았다. 오후에 나온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또다시 공책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저녁 6시 플라스틱 15개, 종이류 8개, 캔 7개, 특이사항 201호에서 대형 TV 박스 1개, 새 제품 구입한 듯 607호에서 술병 6개, 주말에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음. TV 박스를 보며 박종수는 201호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새 TV를 보는 모습을 떠올렸다. 아이들의 환호성, 아버지의 뿌듯한 표정, 술병을 보면서는 607호 아저씨가 친구들과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쓰레기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작은 이야기였다. 누군가의 일상,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변화. 박종수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종수는 가방 안에 든 공책을 만지작거렸다. 오늘도 한 페이지가 채워졌다. 작은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는 계속할 생각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내 순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저녁은? 경비실에서 먹었어요. 박종수는 방으로 들어가 공책을 책장 깊숙이 넣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혹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까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종수는 생각했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 의미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그저 기록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즐거움이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 박종수도 눈을 감았다. 내일 새벽이면 또다시 분리수거장에 설 것이고 또다시 공책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박종수의 쓰레기 관찰 일기는 시작되었다. 누구도 모르는, 그러나 20년 동안 이어질 그만의 작은 프로젝트가 2006년 7월 여름, 박종수의 공책은 어느덧 5권째로 접어들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기록한 쓰레기 목록은 이제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쓰레기를 통해 이웃들의 삶을 읽기 시작했다. 7월 12일 목요일, 408호에서 이삿짐 박스 20개, 새 가족이 이사 왔다. 505호는 3개월째 약봉지가 나오지 않음. 건강이 좋아진 듯. 701호는 일주일 내내 배달 음식 용기만 나옴.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 모양. 박종수는 이제 각 집의 패턴을 알고 있었다. 어느 집이 언제쯤 장을 보는지, 어느 집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집에 경조사가 있는지, 모든 게 쓰레기에 나타났다. 어느 날 아침, 304호 앞에서 젊은 아빠를 만났다. 경비님,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댁 아기 이제 몇 달 됐어요? 남자는 놀란 표情으로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박종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분유통 보면 알죠. 처음엔 소량 나오다가 이제 큰 통으로 바뀌던데 잘 크나 봐요. 그러게요. 요즘 잘 먹어요. 남자가 웃으며 지나갔다. 박종수는 흐뭇했다. 쓰레기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602호에서 나온 쓰레기가 박종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7월 28일 금요일 602호에서 항암제 빈 봉지 5개, 영양제 박스 3개, 집안에 환자가 있는 모양. 지난주부터 계속 약 관련 쓰레기만 나옴. 박종수는 공책에 기록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602호는 부부 둘이 사는 집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근 보지 못한 게 그 이유였구나. 며칠 후 602호 할아버지를 경비실 앞에서 만났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님, 수고하십니다. 박종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댁에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할머님을 못 뵙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박종수는 공책을 펼쳐 메모를 추가했다. 602호 할머니 투병 중. 할아버지 혼자 간병하시는 듯. 힘내시길. 그날 밤 박종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우리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아내 순이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야 병원 가야지. 왜? 아니, 그냥. 박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쓰레기를 통해 본 이웃들의 삶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었다. 그 모든 게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8월 어느 날 408호 새 가족의 쓰레기가 눈에 띄었다. 8월 15일 화요일 408호에서 아기 기저귀 봉지 10개, 젖병 소독기 박스 1개, 새로 이사온 집에 아기가 있었구나. 304호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듯 박종수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생각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 같은 시기에 투병하는 어르신들, 같은 시기에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며
박종수는 또다시 공책을 꺼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온 쓰레기를 세심하게 기록했다. 플라스틱 병, 종이 상자, 캔, 유리병, 숫자와 함께 짧은 소감도 적었다. 오늘도 우리 동네는 바쁘게 돌아간다. 누군가는 기쁨으로, 누군가는 슬픔으로. 쓰레기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밤 10시, 경비 교대 시간. 야간 경비가 들어오고 박종수는 퇴근 준비를 했다. 가방에 공책을 넣으며 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공책 속에는 수십 개의 이야기가 새겨졌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박종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 삶은 쓰레기로 표현되고 있었다. 문득 박종수는 생각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노인의 이상한 취미로 끝날까? 그는 잘 몰랐다.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다. 기록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삶의 이유였으니까. 2010년 가을, 박종수의 공책은 어느덧 25권을 넘어섰다. 6년 동안 매일 기록한 쓰레기 데이터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쓰레기를 세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10월 5일 화요일, 플라스틱 배달 용기 급증. 2004년 대비 3배 이상.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덜하는 추세. 스마트폰 관련 포장재도 늘어남. 시대가 변하고 있다. 박종수는 공책을 펼치고 과거 기록과 비교했다. 2004년에는 신문지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신 택배 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사람들이 신문 대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마트 대신 온라인 쇼핑을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청년 한 명이 경비실로 찾아왔다. 경비 아저씨, 여기 택배 왔는데요. 네, 여기 놔주세요. 청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요즘은 다 폰으로 주문하니까 편하긴 한데 쓰레기가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매일 택배 상자 정리하는데 손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청년이 웃으며 떠났다. 박종수는 경비실로 돌아와 공책에 메모를 추가했다. 택배 상자 문제. 분리수거장 공간 부족, 환경 문제로 이어질 듯. 2012년 여름,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었다. 7월 20일 금요일, 일회용 커피컵 급증.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컵들이 대부분,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증가. 박종수는 분리수거장에 쌓인 커피컵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편리함 뒤에 숨은 환경 문제가 눈에 보였다. 그는 공책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편리함과 환경 보호, 둘 다 가능할까?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할까? 그해 가을, 아파트 분여회에서 환경 캠페인을 시작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박종수는 반가웠다. 드디어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캠페인 첫 주, 박종수는 변화를 기록했다. 11월 1일 목요일, 일회용품 20% 감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상태 개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 희망적.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쓰레기 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박종수는 공책에 솔직하게 적었다. 12월 5일 수요일, 일회용품 다시 증가. 캠페인 효과 한 달 만에 사라짐.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2015년 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4월 10일 금요일, 재활용 마크 없는 플라스틱 증가. 분리수거가 점점 복잡해짐. 정부 정책 필요. 박종수는 이제 74세였다. 경비 일을 계속하기엔 체력이 부족했지만 쓰레기 기록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밀해졌다.
쓰레기 종류별 통계, 월별 비교, 연도별 추이. 그의 공책은 이제 하나의 연구 자료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아내 순이가 물었다. 당신 매일 그 공책에 뭘 적는 거예요? 박종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일기 같은 거요. 일기를 경비실에서 써요? 응, 그냥 심심풀이로.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박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비밀로 하고 싶었다. 2018년 겨울, 박종수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12월 20일 목요일, 오늘로 경비일 마지막 날. 14년간의 기록 종료. 공책 총 52권. 쓰레기를 통해 본 우리 동네의 변화. 모두 여기 담겨 있다. 마지막 날, 박종수는 분리수거장 앞에 오래 서 있었다. 14년 동안 매일 지켜본 그곳. 그곳에는 사람들의 삶이, 시대의 변화가, 환경의 문제가 모두 담겨 있었다. 퇴근길, 박종수는 52권의 공책을 가방에 담았다. 무거웠지만 뿌듯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다. 그는 해냈다.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도착해 공책들을 책장에 정리하며 박종수는 생각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까? 그는 몰랐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018년의 마지막 겨울. 박종수의 쓰레기 관찰 일기도 함께 겨울을 맞이했다. 2024년 3월 봄. 84세가 된 박종수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경비 일을 그만둔 지 6년. 그의 일상은 조용하고 평온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손자 민준이가 오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28살,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할아버지, 왔어요. 민준이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할아버지는요? 나도 먹었지. 민준은 거실에 앉아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회사 일, 친구들 소식, 일상적인 대화. 박종수는 손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잠시 후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민준이 화장실로 가는 길에 작은 방문을 열었다. 창고처럼 쓰는 방이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는 곳. 민준은 무심코 책장을 열었다가 멈칫했다. 낡은 공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하나, 둘, 셋. 민준은 세어보았다. 총 60권. 모두 같은 크기의 공책이었다. 민준은 하나를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동네 쓰레기 관찰 일기 마이너스 2004년 3월 15일. 민준은 놀라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쓰레기 종류와 개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병. 숫자 옆에는 할아버지의 짧은 메모도 있었다. 304호의 아기가 태어났다. 602호 할머니 투병 중. 택배 상자 급증. 민주는 다른 공책들도 꺼내 보았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년 동안 매일 기록된 쓰레기 데이터. 민준의 손이 떨렸다. 민준아, 뭐하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놀랐다. 아,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박종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그건 그냥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20년 동안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경비 일할 때 심심해서 쓴 건데.
민주는 공책을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이거 대단한데요. 20년간의 쓰레기 데이터잖아요. 뭐가 대단해. 그냥 쓰레기 센 거지. 박종수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좀 빌려가도 될까요? 왜? 뭐하게? 읽어보고 싶어요. 자세히. 박종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읽고 싶으면 가져가. 민주는 그날 공책 10권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밤새 읽기 시작했다.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록. 민주는 점점 빠져들었다. 단순한 쓰레기 목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시대의 변화가, 환경의 문제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건 책이 될 수 있어. 민주는 확신했다. 할아버지의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20년간의 사회 변화를 담은 귀중한 자료였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 상사에게 기획안을 제출했다. 팀장님, 제안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데? 20년간 쓰레기를 기록한 한 경비원의 일기입니다. 팀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쓰레기 일기? 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사회의 변화가 모두 담겨 있어요. 환경 문제,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 변화. 민주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팀장은 공책을 넘기며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흥미롭네요. 실제 데이터니까 신빙성도 있고. 그렇죠. 20년간의 1차 자료예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기획안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기록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민주는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할아버지. 민준이 어제 왔다 갔는데 또 왔네. 할아버지, 일기책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박종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책, 이걸 가지고? 네,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해요. 박종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누가 이런 걸 읽겠니? 읽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건 단순한 쓰레기 기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니까요. 민준의 진지한 눈빛에 박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박종수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기록한 그 시간들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2024년 5월, 민주는 할아버지의 공책 60권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나하나 스캔하고 OCR로 텍스트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공책을 가져오고 평일 밤에는 정리 작업을 했다.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는 가끔 알아보기 어려웠고 데이터 양도 방대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기록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한 달 후, 민주는 1차 정리를 마쳤다. 그리고 출판사 편집회의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게 20년간의 데이터입니다. 편집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자료를 넘기며 감탄했다. 대단한데요. 이렇게 꾸준히 기록했다니. 환경 문제를 다루기 좋은 소재네요. 휴먼 스토리로도 감동적이에요. 팀장이 민준을 보며 물었다. 책 제목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민준은 준비한 기획안을 펼쳤다. 쓰레기로 본 20년 한 경비원의 환경 관찰 일기. 어떨까요? 편집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감성적이면서도 내용을 잘 담고 있네요. 언제까지 원고 완성할 수 있어요? 민주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3개월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가을 출간 목표로 진행합시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책 출간 확정됐어요. 정말 책이 나온다고? 네, 가을에 나올 거예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고맙구나, 민준아.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박종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 전 처음 공책을 펼쳤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저녁 박종수는 아내 순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당신, 사실 나 20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일기? 무슨 일기? 쓰레기 관찰 일기. 경비 일할 때 매일 쓰레기를 기록했어요. 왜? 박종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쓰레기를 보면 사람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순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걸 20년 동안? 응. 그런데 민준이가 그걸 책으로 만든대요. 책? 응. 가을에 출판된대요.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당신 대단하네요. 박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괜찮아요. 당신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부부는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박종수는 2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풀어놨고, 순이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6월 중순, 민주는 본격적인 원고 작업에 들어갔다. 할아버지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시기별 사회 변화와 연결했다. 2004년의 단순한 쓰레기 목록이 2024년의 환경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었다. 원고를 쓰면서 민주는 할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평생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할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기록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7월 말, 민주는 1차 원고를 완성했다. 총 300페이지. 할아버지의 20년 기록과 민준의 해설이 조화를 이룬 책. 팀장은 원고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 씨,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책 잘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민주는 뿌듯했다. 할아버지의 기록이 드디어 세상에 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8월 초, 민주는 완성된 원고를 할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할아버지, 원고 다 썼어요. 박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받았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기록이 이렇게 책이 되다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책은 없었을 거예요. 박종수는 원고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자신이 적었던 문장들, 자신이 관찰했던 쓰레기들,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 모두가 책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야말로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참을 함께 원고를 읽었다. 20년의 시간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쓰레기로 본 20년 한 경비원의 환경 관찰 일기가 드디어 서점에 나왔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대형 서점을 방문했다. 할아버지, 저기 있어요. 서점 입구 신간 코너에 할아버지의 책이 진열되어 있었다. 표지에는 낡은 공책과 분리수거함 사진이 실려 있었다. 박종수는 자신의 책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이름이 여기에. 저자란에는
박종수 기록, 박민준 정리라고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민주는 책 한 권을 집어 할아버지께 건넸다. 박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 책을 쓴 박종수 선생님은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20년 기록은 우리 시대를 가장 정직하게 담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박종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다니. 출간 첫 주, 책은 조용히 팔려나갔다. 큰 화제는 없었지만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온라인 서점 리뷰란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다니. 감동적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기록한 박종수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환경 문제를 이렇게 따뜻하게 다룬 책은 처음입니다. 민주는 매일 리뷰를 확인하며 할아버지께 읽어드렸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박종수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과찬이야. 그냥 쓰레기 센 건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출간 2주차. 한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박종수 선생님께 강연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강연요? 네. 우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께 물었다. 할아버지, 강연해 보실래요? 박종수는 당황했다. 나, 강연을? 무슨 말을 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왜 기록을 시작했는지, 20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박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볼게. 10월 말, 첫 강연이 열렸다. 환경센터 강당에 50명의 청중이 모였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박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수입니다. 20년 동안 쓰레기를 기록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박종수는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다. 저는 2004년 경비 일을 시작하면서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세기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쓰레기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더라고요. 박종수는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제가 쓴 첫 번째 공책입니다. 2004년 3월 15일부터 시작했어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박종수는 20년간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쓰레기를 통해 본 이웃들의 삶, 시대의 변화, 환경 문제.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이유가 뭔가요?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록하는 게 좋았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거든요.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박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연 후 여러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환경을 위해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종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기분 어때요? 박종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좋구나. 내 기록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니. 정말 좋아. 당연하죠. 할아버지 기록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박종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날 밤
박종수는 오랜만에 공책을 꺼냈다. 20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 2024년 10월 30일. 오늘 첫 강연을 했다. 50명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믿기지 않는다.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날 존경한다고 한다. 쓰레기를 기록한 것뿐인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박종수는 공책을 덮고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2024년 11월 중순. 민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환경부 홍보담당관실입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종수 선생님의 쓰레기로 본 20년을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선생님께 표창을 수여하고 싶으시답니다. 민준은 믿기지 않았다. 표창이요? 네, 환경부 장관 표창입니다. 20년간 환경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사회의 환경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언제죠? 12월 5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곧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니 민준아? 할아버지, 환경부 장관 표창 받으세요. 박종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 표창? 네, 환경부에서 전화 왔어요. 12월 5일에 표창 수여식 있대요. 박종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표창을. 민주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종수는 손자를 꼭 안았다. 민준아, 꿈만 같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딸과 사위, 손자 민준까지. 박종수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딸이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신 줄 몰랐어요. 20년 동안이나. 박종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건데. 사위가 말했다. 장인어른, 그게 아니죠.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가족들은 축하 저녁을 함께 했다. 오랜만에 온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했다. 12월 5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박종수는 민준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했다. 넓은 강당에는 다른 수상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응. 많이. 박종수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평생 몇 번 입지 않은 정장이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다. 오후 2시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환경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박종수 선생님은 20년 동안 쓰레기를 기록하며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를 조명하셨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위대한 실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민준이 부축해 주었다. 장관이 표창장을 전달했다. 박종수 선생님, 20년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표창장. 박종수 선생님은 20년간 쓰레기 관찰 일기를 작성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 장관 박종수는 표창장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수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수여식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그냥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다고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썼습니다. 누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어떠세요? 박종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믿기지 않습니다.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인정받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기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 평범한 노인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종수는 표창장을 꼭 안고 있었다. 민준이 옆에서 운전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박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손을 꼭 잡았다. 두 세대가 함께 만든 기적이었다. 집에 도착해 박종수는 표창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다. 평생 처음 받는 표창. 그는 한참을 표창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24년 12월 중순 환경부 장관 표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쓰레기로 본 20년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다. TV 뉴스, 신문, 온라인 매체에서 박종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20년간 쓰레기를 기록한 87세 할아버지,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평범한 경비원의 위대한 기록, 책으로 출간되어 화제, 쓰레기로 본 우리 시대의 변화, 감동의 휴먼 다큐, 언론 보도 이후 책 판매량이 급증했다. 출간 2개월 만에 서점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진입했다. 민준은 매일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준 씨, 책이 완판됐어요. 급히 증쇄 들어갑니다. 정말요? 네, 3만 부 추가 인쇄합니다. 이 정도 속도면 연말까지 10만 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민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기록이 드디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것이다. 그 소식을 할아버지께 전하자 박종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10만 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책을 읽는다고? 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박종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나는 그냥 쓰레기를 센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기록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신 그 진심이요. 박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랬구나. 12월 말,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다. 박종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큐멘터리요? 네, 30분짜리 휴먼 다큐입니다. 선생님의 20년 기록 과정과 현재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께 물었다. 할아버지, 다큐멘터리 찍으실래요? 박종수는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찍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요. 꼭 하셔야 해요. 박종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2025년 1월 촬영이 시작되었다. 제작진은 박종수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촬영했다. 아침 산책, 공책 정리, 손자와의 대화, 평범한 노인의 일상이 카메라에 담겼다. 감독이 물었다. 선생님, 20년 동안 기록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602호 할머니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쓰레기에서 약봉지가 사라진 걸 보고 알았어요. 마음이 아팠죠. 쓰레기로 사람들의 삶을 느끼셨군요. 네, 쓰레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죠. 촬영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박종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마지막 촬영 날, 감독이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다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의 진심이 화면에 잘 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2월 중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제목은 쓰레기로 본 20년 87세 할아버지의 환경 일기. 30분간 박종수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폭주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다큐였습니다. 박종수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쓰레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다니. 저도 환경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 방송 후 책 판매량은 다시 한번 급증했다. 출간 4개월 만에 15만 부를 돌파했다. 민주는 할아버지께 판매 그래프를 보여드렸다. 할아버지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박종수는 그래프를 보며 감탄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는구나. 당연하죠.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니까요. 박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나는 그저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할아버지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박종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래 포옹했다. 20년의 기록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년 3월 쓰레기로 본 20년은 단순한 베스트셀러를 넘어 환경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전국의 환경 단체들이 박종수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고 학교에서는 환경 교육 교재로 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선생님,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박종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민준이 격려했다. 할아버지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3월 15일, 박종수는 중학교 강당에 섰다. 300명의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박종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박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저는 여러분 부모님 또래였을 때 쓰레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왜였을까요? 쓰레기가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박종수는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제가 처음 쓴 공책이에요. 2004년 3월 15일.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죠.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20년 전 오늘. 우리 동네에서 나온 쓰레기는 플라스틱 23개, 종이 6개, 캔 4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플라스틱만 100개가 넘습니다. 20년 만에 5배나 늘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걸 지켜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환경을 생각해 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박종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쓰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 후 여러 학생이 다가와 사인을 요청했다. 할아버지, 책에 사인해 주세요. 박종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다. 젊은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기뻤다. 4월, 환경부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선생님을 환경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홍보대사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시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수는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4월 22일 지구의 날. 박종수는 환경부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되었다.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많은 언론사와 환경,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부 장관이 위촉장을 전달하며 말했다. 박종수 선생님은 평범한 시민의 위대한 실천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20년간의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박종수는 위촉장을 받으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저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위촉식 후 박종수는 본격적으로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강연하고 환경 행사에 참석하고 SNS를 통해 환경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SNS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 할아버지, 이제 인스타그램도 하셔야 해요. 인스타그램? 그게 뭔데? 사진이랑 글을 올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일상을 공유하시면 돼요. 박종수는 서툴렀지만 민준의 도움으로 첫 게시물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환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해요. 게시물은 순식간에 1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환경에 관심 갖게 됐어요. 저도 오늘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할게요. 박종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했다. 민준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네.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제 환경운동의 상징이에요. 박종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평생 무명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수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5월, 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 수여 제안이 들어왔다. 선생님의 20년 연구는 학문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명예 환경학 박사 학위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수는 믿기지 않았다. 박사,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학위는 학문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기록은 그 어떤 논문보다 가치 있습니다. 6월 15일, 박종수는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수여식에서 그는 검은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평생 배우지 못한 제가 박사가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위는 제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청중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종수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2025년 9월, 박종수는 이제 88세가 되었다. 1년 반 사이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범한 경비원에서 환경운동의 상징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예 박사로.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 어느 가을 오후, 박종수는 손자 민준과 함께 옛날 일하던 아파트를 찾았다. 할아버지, 여기 오랜만이죠? 응, 20년 만이구나. 박종수는 분리수거장 앞에 섰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플라스틱 구역, 종이 구역, 캔 구역. 여기서 매일 쓰레기를 샜지. 그때 할아버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의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박종수는 분리수거장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 그날, 처음 공책을 펼쳤던 순간이 떠올랐다. 누가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기록하고 싶었을 뿐. 민준아, 나는 운이 좋았어. 내가 내 기록을 발견해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분리수거장 앞에 서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박종수는 새로운 계획을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 다시 기록을 시작하려고 해. 네, 또요? 응. 이번엔 우리 동네 환경 변화를 기록하고 싶어.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20년 후면 내가 108세가 되겠네.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할아버지는 하실 수 있어요. 꼭요. 박종수는 새 공책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다. 우리 동네 환경 변화 일기 마이너스 2025년 9월 1일. 그리고 오늘의 기록을 시작했다. 9월 1일 화요일. 우리 동네 공원에서 환경 캠페인 열림. 50명의 주민 참여. 일회용품 줄이기 서약.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다. 20년 전과 똑같은 필체, 똑같은 열정. 10월, 박종수는 전국 환경 강연 투어를 시작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매주 다른 도시를 방문해 사람들을 만났다. 각 도시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기다렸다. 젊은이들, 중년들, 노인들. 모두가 박종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선생님, 어떻게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청년이 물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쓰레기를 보면서요. 매일 변하는 쓰레기 패턴을 보며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변화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강연이 끝난 후 박종수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젊은이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더라. 그럼요. 할아버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됐어요. 박종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11월 쓰레기로 본 20년이 출간 1주년을 맞이했다. 총 판매 부수 25만 부. 환경 도서로는 이례적인 성공이었다. 출판사에서 1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서울 대형 서점에서 사인회와 강연이 함께 진행되었다.
200명의 독자가 줄을 섰다. 박종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했다. 선생님, 책 읽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처럼 꾸준히 할게요. 박종수는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사인회가 끝나고 박종수는 무대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년 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 가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20년 전, 저는 그냥 쓰레기를 새기 시작했어요. 누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종수와 민주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 오늘도 멋있으셨어요. 고맙구나, 민주나.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해. 88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 함께 행복하자, 민준아. 할아버지와 손자는 손을 꼭 잡았다. 집에 도착해 박종수는 새 공책을 펼쳤다. 우리 동네 환경 변화 일기의 세 번째 페이지. 11월 15일 금요일. 오늘 사인회에서 200명을 만났다. 모두가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되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 박종수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88년의 인생.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그는 감사했다. 작은 실천이 만든 기적. 쓰레기를 기록한 평범한 노인이 이제는 수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공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기록이 시작될 것이었다. 박종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시 공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계속 기록할 것이다.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